아까 제가 6번까지 했나요? 5번까지? 5번까지 했어요? 자, 우리 책의 3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부동산의 개념 해가지고 첫째 줄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 보이세요? 보입니까? 네, 거기 네모합니다. 네모하고 거긴 별표하세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합 개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있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맞아요? 그럼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에서 본 개념을 법률적 개념이라 그래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을 경제적 개념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기술적 개념. 이 기술적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개념은요, 크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 법률적 개념으로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세 가지 개념을 모두 다 고려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해야 될까요? 모두 다 고려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데요? 그렇죠.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또는 모두 포함한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3대 측면이 뭔데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할 때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아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까 뭐가 있었는데? 종합식 접근법. 맞아요?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종합식 접근법이란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다. 어때요? 그렇지. 종합식 접근법이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야. 종합식 접근법이 3대 측면이지. 복합 개념도 3대 측면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저 줄을 안 쳤거든. 이거 배우고 치려고. 자, 앞으로 가볼게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폈나요? 아까 종합식 접근법 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만 줄 쳤지?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합 개념. 그거 딱 줄 쳐야 되겠는데. 그럼 시험에서 종합식 접근법을 얘기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렇게 내도 괜찮고요.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걸 뭐라고 불러? 복합 개념.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을 복합 개념식 접근법 이렇게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의사결정 접근법이란 그랬는데 복합 개념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종합식 접근법이라 그랬는데 이익극대화 이런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냥 X인 거야. 제가 늘 하는 얘기지. 제주도 얘기하는데 백두산 나오면 안 되지. 제주도라 안 했는데 백두산 나오잖아. X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책 34페이지.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네모하셨죠? 자, 그 밑에 줄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의미한다. 줄치시면 되겠네.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러면 안 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요. 자, 그러면요. 얘는 조금 이따 보고. 그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뭘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부동산을 돈과 관계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내 자산이야. 부동산은 내 사업 미천인 자본이야.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야. 소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야.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야. 이렇게 보는 게 경제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3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경제적 개념 보이시죠? 셋째 줄에 줄칩니다.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찾으세요. 이렇게 내요. 아셔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유형일까요? 무형일까요? 무형이지 뭐. 무형이라고. 자, 그리고요. 참고로 그 위에 첫째 줄에 한번 봐봐. 생산, 분배, 소비, 투자 보이세요? 그거 하나씩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생산, 분배, 소비, 투자. 이런 말 나오면 경제적 개념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생산, 분배, 소비, 투자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겠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부동산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겠다. 경제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은 분배의 대상이야.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기술적 개념 35페이지 여기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줄 칠게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 줄 쳐야 돼요.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제 생각이 올해 나올 때가 됐어, 얘는. 우리 올해 34회죠. 34회. 예상해 봅니다.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외워둡니다. 나올 때 됐다, 지금 올해. 이제 나올 때 됐어. 또 나올 때 됐다니까. 작년에도 얼핏 본 것 같기도 한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외우는 거는, 뭐 지금도 외워도 되겠지만,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은요. 그럼 기술적 개념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유형이죠. 유형.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는 유형이야, 유형.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자, 이제 법률적 개념 볼게요. 법률적 개념. 자, 우리 책은요, 37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요, 크게 둘로 나눠요. 둘로. 첫 번째는 협의의 부동산. 이 협의라는 게 뭐냐면요,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해요. 협의라는 건 좁다는 뜻이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도 있겠네요. 좁은이 나왔으니까 넓은도 나오겠지 뭐. 그렇잖아.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광의의 부동산이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면요,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그렇죠.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게 딱 정리하라고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우리 민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부동산이 뭐라고 딱 정의가 돼 있거든.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우리 민법에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뭐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이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자, 그럼 우리 민법에 보면 우리 민법 99조에 보면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게 1항이고 2항이야. 그럼 민법에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뭘까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지문으로 잘 내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렇게. 자, 그럼 동사는 뭐냐? 동사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건을 딱 둘로 나눕니다. 뭐와 뭐로? 부동산과 동산으로. 그래서 부동산을 딱 정의 내려놓고는요. 이 외에는 전부 다 뭐가 돼버린다?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 봐봐요. 여러분 우리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부동산이야. 그럼 우리 움직일 수 없는 거는 토지거든. 맞아요? 토지는 부동산인 거 당연히 알겠네? 그런데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또 뭐도 부동산이래 또? 정착물도 부동산이래. 그럼 정착물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부동산은 토지인데 토지 말고도 정착물도 부동산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정착물이 중요하지. 정착물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아, 정착물도 부동산이래. 정착물도 부동산이래. 우리가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주 물어봐요. 작년에 내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나왔다. 정착물 나와버렸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딱 나올 때가 됐거든. 1번으로 나왔죠. 1번으로. 정착물이 1번에.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정착물이 부동산이죠.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뭐가 돼버려요?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다. 기억합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동산이 된다고요. 됐죠? 조금 더 정착물 볼 거예요. 자, 그럼 광해의 부동산 볼게요. 광해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 안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죠? 여기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가고 추가로 준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준부동산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죠? 얘도 한 번씩 시험에 낸다 이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정착물하고 준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얘가 훨씬 중요하다. 얘 별로 안 중요하다. 얘가 훨씬 중요하다. 나왔다, 작년에 33일 나왔지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그 전에 이거부터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친 걸 뭐라고 부른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안 된다.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합친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민법상 부동산은 뭐라고요? 그게 뭔데?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 이대로 딱 기억을 해놔요. 여기다 이상한 글자 막 넣을 수 있어.
여기다 이상한 거 막 집어 넣을 수 있다고요. 그대로 기억해놔야 돼요. 뼈대잖아, 뼈대.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정착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37페이지입니다. 자, 37페이지 보시면 법률적 개념. 자, 양가로 1번 협의의 부동산이란 밑줄, 협의의 부동산이란 밑줄, 그 뒤에 토지 및 거정착물 밑줄.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광해의 부동산 밑줄, 그 밑에 파란색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 줄 치시면 되겠네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입니다. 됐나요? 자, 넘기세요. 자, 이제 38페이지. 토지 정착물 나와요. 찾으셨죠? 자, 토지 정착물 네모. 자, 이제 봅니다. 자, 일단 정착물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정착물의 뜻.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런 거 뭐 정착물 뜻 같은 거는 그렇게 시험에 막 물어보고 하는 건 아니야. 자, 정착물이라는 건 일단 붙어 있어야 되겠는데. 붙어 있어야 되겠죠. 공중에 떠가 있는 걸 보고 정착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에.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 자, 근데 붙어 있는데 잠시 붙어 있을까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정착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정착했다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정착물이란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거야. 계속 붙어 있다. 토지에 붙어 있대. 계속 붙어 있다. 어느 정도 계속이냐? 보통 우리가 항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하기라는 건 둘 다 만족이야. 그럼 질문. 토지에 붙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붙어 있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네. 아니네.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뭔데? 동산이라 그랬다.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고요? 동산이다. 잊어먹으면 안 돼.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동산. 자, 토지에 붙어 있는데 잠시 붙어 있어. 일시적으로 붙어 있어. 그럼 걔는 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정착물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공중전화 박스. 땅에 붙어 있지. 근데 계속 붙어 있어. 걔 없어질 때도 있어. 그럼 걔 정착물이 아니야. 그럼 걔는 뭔데? 그렇지. 동산. 다음 중 동산을 찾아라. 그럼 근해를 찾는 거야. 아시겠어요? 시험에서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래도 되지만 다음 중 동산을 찾아라. 그래도 괜찮다고. 그 말은 뭐 찾아라는 얘기일까? 정착물 아닌 거 찾아라는 뜻이에요. 토지가 부동산인 건 다 알잖아. 그래, 정착물이 중요한 거야. 토지 보고 동산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동산을 찾아라 이 말은 결국 뭘 찾아라는 얘기야? 정착물 아닌 거 찾아라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 아닌 거를 어떻게 찾을래?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거야. 잠시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돼. 잠시 붙어 있는 거. 잠시 붙어 있는 거. 오케이? 자, 비닐하우스. 정착물이니까 아니까. 아니지, 걔는 쳤다가 걷었다 지 맘대로 해. 그러면 걔는 비닐하우스는 뭔데요? 동산. 동산. 그럼 공인중개사 비닐하우스 중개하면 돼, 안 돼? 이상한 사람이지. 그 공인중개사가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중개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자, 임차인은 주인입니까? 새 들어 산 사람입니까? 새 들어 산 사람이야. 자, 토지를 빌린 사람이 있어. 임차인. 자,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창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리고 줄여서 임차인 정착물이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이 그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 나갔다고요. 그러면 그 땅 주인이 그걸 그대로 둘 수도 있지만 헐어버릴 수도 있죠. 안 그래? 그럼 걔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뭘까요? 동산. 계속 있을 애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렇다. 자, 조금 더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정착물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돼. 계속 붙어 있는 애들이 정착물이야. 계속 안 붙어 있는 애들은 정착물 아니야. 자, 우리 조경회사 갔어요. 조경회사에 가면 나무들이 심어져 있죠? 그죠? 걔들 정착물일까 아닐까? 걔 나무는 팔려가는 나무야. 맞아요? 그리고 걔는 그 조경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동산인 거야. 맞습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정착물에서는요, 세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첫째는 정착물 아닌 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는 뭐라고요? 동산. 동산이야. 동산. 그럼 시험에 특히 잘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임차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글자가 중요할 것 같아? 이게 중요해. 이게.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착해가지고 임차인 정착물 딱 나오면 야, 정착물이라 적혀있네. 정착물이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임차인 정착물 아니야. 잘래. 그 다음에 아까 조경회사 나무 있죠? 그럼 조경회사가 임시로 잠시 심어놓은 나무거든. 잠시 임시로 심어놓은 걸 가식이라 그래. 가식. 가건물. 임시로 만든 건물 가건물이라 그러잖아. 가식 임시로 심어놨다고요. 가식 중인 수목. 그리고 경작 수확물. 경작 수확물. 수확했어. 얘들 정착물 아닙니다. 얘들 다 뭐라고요? 기억한다.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오면 얘 이제 나올 차례다. 이제 얘 나올 수 있다. 기억한다. 자, 그 다음. 자, 정착물이라는 게 그럼 이런 거네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 지우고. 자, 이 토지가 있어요. 여기 뭐가 붙어 있대. 여기 딱 붙어 있어, 이렇게. 계속 붙어 있대. 그럼 이게 뭔데요? 토지에 붙어 있는데 계속 붙어 있대.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정착물이라고요. 이게 정착물이라고. 이게 정착물이야. 그런데 이번에 토지를 있잖아요. 팔아버렸어요.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땅을 팔았다고. 그러면은 땅을 판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고 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 그러죠. 이 토지를 막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제? 같이 갈까? 얘는 안 갈까? 이제 이런 문제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럼 얘는 딸려갈까 안 딸려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얘가 만약에 딸려간대. 그럼 이거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라 그래야 돼?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라 그래야 돼? 토지의 일부지. 토지 일부니까 딸려갔겠지. 맞아요? 그럼 토지와 독립된, 토지와 별개라 그러면 딸려와 안 딸려와? 안 딸려오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정착물을 볼 때 이게 토지의 일부인지 토지와 별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주 중요하지. 맞아요? 그걸 안 정해놓으면 늘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착물에서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냐, 별개.
이걸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에요. 대부분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이걸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요. 4개가 있어요. 그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 딸려가는 정착물이다. 안 딸려간다. 안 딸려가 얘는. 얘는 안 딸려간다고요. 별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얘를 잘 물어보지. 얘를 잘 물어보지. 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은 토지와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샀다고 그래서 건물이 당연히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 말은요, 또 생각을 해보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얘는 별개니까 토지하고 별도로 건물만 팔 수도 있나? 있지. 별개라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토지와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도 있겠네. 있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도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있어요. 주인이 다를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는 같지만 다를 수도 있다. 있단 말이야. 건물. 자, 그 다음 우리 나무 있죠. 나무를 수목이라 그러거든요. 나무는 일부예요. 나무는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팔았을 때 별다른 말이 없으면 나무는 그냥 당연히 딸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등기한 나무가 있어요. 등기한 수목 집단. 이걸 우리가 임목이라 그래요. 임목. 나무가 등기를 했대요. 그럼 등기라는 게 뭐예요? 주인을 표시하는 게 등기죠. 이건 누구누구 겁니다 하고 하는 게 등기잖아요. 그럼 나무가 등기를 왜 하노, 얘가? 원래 등기 안 하면 누구 건데? 나무가 등기를 안 했대. 그럼 원래 누구 거야, 이 나무는? 땅 주인 거지. 맞아요? 그럼 땅 주인이 쓸데없이 어차피 자기 건데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는 등기를 했대요. 왜 했을까? 땅 주인께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 당연히 땅 주인 건데, 나무가. 근데 나무가 등기를 했대. 돈 들여가지고. 왜 했을까? 얘는 별개라는 걸 표시, 나중에 얘만 팔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등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등기. 등기한 나무래. 임목. 토지와 별개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래요. 자, 나무는 토지 일부라 그랬어요. 나무는 토지 일부예요.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등기 말고 관습법상 등기를 못할 때, 예전에 나무를 등기할 수 없을 때, 근데 이 나무가 주인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나무에다 무슨 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나무 껍질에다 이름을 새긴다든지, 나무에다 새끼줄을 딱 둘러쳐놓고는 팻말을 박아둔다든지, 이렇게 소유권을 관습법상 표시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명인 방법을 했다는 얘기는 그 나무가 땅 주인 거다, 땅 주인 게 아니다. 어차피 내 나무에다 내 이름 왜 새기겠노? 이 땅이 지금 홍길동 나무야. 근데 홍길동 땅이야. 이 땅이 지금 홍길동 거야. 그럼 거기는 나무도 다 누구 거라고? 홍길동 거야. 근데 홍길동이가 돌아다니면서 지 나무에다 홍길동 새기고 막 다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누구 거야?
그 내 거에다 내 이름 적어놔 거기다가. 우리 집에 어차피 내 건데 이름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빨간 딱지를 붙여버리네. 법원에서 와가지고 내 냉장고에다가 빨간 딱지를 딱 붙여버려. 압류라고 갔다고. 그럼 그때부터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내 소유권을 제한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해.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겨놨다고. 누가? 그럼 그 사람은 땅 주인이다, 땅 주인이 아니다. 땅 주인이 아는 사람 이름을 새겨놨겠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명인 방법 이 말 딱 나오면 별개예요. 오케이? 자, 나무에 사과 대롱대롱 달려있어. 원래 가면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는 누구 거야? 땅 주인 거지. 그런데 그 사과에다가 이름을 딱 새겨놨네. 다른 사람 거라고. 그럼 그건 별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억하려고 해야 돼.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렇지. 명인 방법 딱 나오면 별개라고요. 명인 방법 나오면 별개라고요. 자, 그 다음. 타인 토지 경작물. 타인 토지 경작물이 뭐냐면요. 남의 땅에다가 할머니가 남의 땅에다가 상추를 심었네.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땅에 할머니가 오이를 심은 거야. 그럼 그 상추 오이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 거야, 할머니 거. 땅 주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잘 봐요. 그냥 나무야. 등기란 말이요. 그냥 나무. 별개다, 일부다. 일부. 명인 방법이 없고 그냥 수목이야. 별개다, 일부다. 미분리 과실은요. 일부. 그냥 경작물이야. 일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오리지널로 별개인 거는 뭔데? 얘밖에 없어. 왜 건물을 잘 물어봐. 자, 건물은 무조건 별개야. 하지만 나무니 경작물이는 전부 일부라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으면? 등기, 명인방법, 타인토지 이 말 붙으면 뭐라고요? 별개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4개 외워야 돼. 외우기 쉬워. 건물은 별개야. 무슨 말 알겠어요? 건물은 딱 별개라고. 그 나머지 나무 경작 네. 건물도 등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없습니다. 네. 신축 중인 건물도 준공검사 안 끝났죠? 그것도 우리 판례는 별개로 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자꾸 넓혀나가면 말 게 많아져. 그래서 나머지 수목, 미분리 과실 경작물 원래 일부인데 원래 일부야. 근데 앞에 단서가 붙죠? 그럼 얘도 뭐가 돼버린다? 별개다. 이 4개는 암기. 그럼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나머지 정착물은 다 일부입니다. 오케이? 그럼 질문해 볼게요. 경작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경작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물. 일부인 정착물일까요? 별개인 정착물일까요? 일부죠.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럼 뭐라고요? 일부입니다. 자, 우리 책에 이제 볼게요. 이제 줄 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거기 38페이지. 양가로 2번 독립정착물.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건물 돼 있죠?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거기 신축 중인 건물이란 말도 나오죠? 신축 중인 건물도 아직 준공검사 안 떨어졌지만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 별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자, 미분리 과실 돼 있죠? 미분리 과실은 원래는 별개다, 일부다. 일부야. 원래는 일부인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때는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 좀 저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미분리 과실이 별개란 뜻이 아니고 명인 방법을 갖출 때 뭐가 돼 버린다고요? 별개 독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3번 보세요. 수목은 별개다, 일부다. 일부야 원래.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명인 방법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그걸 임목이라 그랬죠? 임목 밑줄. 그럼 얘들은 뭐가 돼버린다고요? 별개.
자, 동그라미 4번. 농작물 또는 경작물. 농작물은 일부다, 별개다. 원래 일부야, 일부. 일부라고. 그런데 그 밑에 파란색 글자 한번 봐보세요. 밑에서 둘째 줄. 타인 토지란 말 보이세요?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거는요, 별개가 된다고요. 땅 주인 몰래도 관계없어요. 허락 안 받고 해도 당연히 별개고요. 허락 받아도 별개고 당연히 별개야. 거기 보니까 뭐 권은이란 말 나오죠. 정당한 권은. 허락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말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타인 토지 농작물 그러면 별개다. 별개. 허락 받고 안 받고는 안 중요해. 자, 그다음 오른쪽에 참고. 동산으로 분류 보이세요? 옆에 적으세요.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으로 분류된다는 말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줄칠게요. 그 밑에 임차인 경작수확물 줄치고요. 경작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가식중 수목, 이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얘들은 정착물이 아닙니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뭐로 본다? 동산. 오케이. 넘기세요. 자, 심화에 3번.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줄칩니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 식생 또는 다년생 식물. 여기까지 줄을 치세요. 일단 식물이죠. 나무고 식물이잖아요. 나무고 식물은 정착물이라고요. 별개다, 일부다. 일부. 이 네 개 안 들어가잖아. 거기 나무고 식물이라는 건 정착물이거든. 나무와 식물은 다년생 식물, 자연 식생 이런 말로 하면 일부입니다. 일부. 그럼 얘들도 부동산으로 취급합니까? 그렇지.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일단 정착물은 부동산이야.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근데 정착물이 이제 일부냐 별개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쟤는 뭔데요? 쟤는 아예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착물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착물 공부할 때는 정착물 아닌 것 딱 추려내고, 그리고 정착물은 크게 일부와 별개로 나눈다. 별개 4개 외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보이세요? 자, 거기 딴 데는 보지 말고요. 거기 법률적 측면에 공시 방법 보이세요? 거기 줄치고 별표 하나 하세요. 자, 우리가 공시라는 게 뭐냐면요. 공시. 자, 이 공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얘기해요. 주인이 누군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게 공시라고요. 근데 이 공시 방법이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 방법이 달라. 동산은 누가 주인일까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점유라 그래요.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요. 점유를 통해서 공시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안 들고 다니지만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자기 거라는 걸 표시합니까? 등기를 통해서.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라고요? 등기. 동산의 공시 방법은요? 점유.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동일하다. OX. X. 다르다.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은 다르다. 동산은 어떻게 공시한다고요? 점유. 자, 이제 얘 한번 볼게요. 준부동산. 자, 여기를 봅니다. 준부동산이래요. 준부동산. 그냥 부동산이면 되겠는데 준이 붙었어. 그럼 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이면 부동산 그러면 되지. 준을 왜 붙여? 준 대한민국 국민이래.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니다 이 사람?
아니야. 준 서울 시민이래. 서울 시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준을 붙였다는 얘기는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준 부동산 그럼 일단 여러분 이게 부동산 아니구나부터 해야 돼.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었으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협의의 부동산이 뭐예요? 민법상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준부동산은 결국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그럼 얘는 협의의 부동산이 아니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네? 그럼 뭔데? 동산이지 뭐. 그래서 준부동산은 동산이야. 준부동산은 뭐라고요? 동산이라고. 동산. 동산이라고. 그런데 부동산으로 봐줄게. 이게 준부동산이야. 준울산 시민. 울산 시민이다 울산 시민이 아니다. 아니야. 그 울산 시민으로 봐줄게. 이게 준이잖아요. 히딩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근데 그때 월드컵 했을 때 뭐 준 서울 시민인가 뭐 특별 시민을 해줬잖아. 맞아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야. 근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줄게. 이게 준 부동산이라.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부동산도 아닌데 부동산으로 취급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중요하겠네. 이유가 아까 동산은 점유를 가지고 공시한다고 그랬고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고 그랬죠?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공시하려면 점유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점유를 가지고 공시 안 해. 얘는 등기를 해.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쓴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부동산에서 두 글자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동산, 두 번째 등기 등록. 오케이? 그럼 준부동산 나오면 뒤에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 등기 등록. 등기 등록. 그 말이 나온다. 자, 책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37 참고. 맨 밑에 참고. 준부동산 보입니까? 자, 거기 1번에 준부동산은 밑줄. 자,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밑줄. 민법상 부동산 아니래요. 그럼 뭔데요? 동산. 동산이라고요. 자, 그 밑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밑줄.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고요. 부동산처럼 봐주겠다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요,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그래요. 의제한다는 말은요, 진짜는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걸 의제라 그래요. 의형제처럼. 무슨 말겠습니까? 의형제는 진짜 형제야, 진짜 형제가 아니야. 아니지. 그지? 형제처럼 봐줄게. 부동산처럼 봐줄게.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 밑에 몇 개만 줄 칠게요. 자, 그 밑에 3번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동산인데도 등록하죠. 준부동산이에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만 줄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 줄치세요. 그리고 선박에는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톤 이상 줄칩니다. 20톤 이상만 등기할 수 있어요. 20톤 안 되는 애들은 등기를 못 해요. 그럼 걔들은 준부동산이 될 수가 없겠네? 될 수 없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준부동산에 조금 전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들어갔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이다?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 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어디 하는지 항상 잊어먹으면 안 돼. 재단이라는 말이 들어나 쏘글까 싶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단이라는 말이 있다고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무슨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 자동차는 법률적 개념. 만약에 등록한 자동차 이렇게 나왔어.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면 안 된다. 등록한 자동차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야. 등기한 선박. 그렇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 말 안에 등기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를 말 안 써. 공장재단, 광업재단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틀려. 이런 데서 틀린다고. 등록한 자동차 무슨 개념이라고요? 법률적 개념. 동산 그러면 안 돼. 안 돼. 됐죠?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기 좀 쉽게요. 34페이지로 갑니다. 34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 거기 맨 밑에 양가로 2번 보세요. 거기 복합부동산이라고 있습니까? 네, 거기 네모. 자, 설명드리고 제가 책에 줄 칠게요. 자, 토지가 있어요.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토지와 건물은 일부 다 별개다. 이들은 별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까 건물 별개인 정착물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와 건물을 매매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해요. 보통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매매해요. 같이 묶어서 매매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개지만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취급할 때, 일체로 취급할 때, 하나로 취급할 때, 결합하여 취급할 때, 이걸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책 한번 볼게요. 34페이지 복합부동산 네모하셨어요. 자, 뭐 여기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 오른쪽 핵심에 거기 2번에 복합부동산 보이세요? 뭐 거기 할까? 뭐 아무데나 괜찮아. 자, 거기 파란색 핵심에 있는 2번을 할게요. 자, 토지와 건물 등,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토지와 건물 등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일체로 취급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말한다. 일체로 취급 밑줄. 자, 시험에요. 잘 나와요. 자, 토지, 건물 딱 나왔는데 일체로 취급한다는 말이 나오지. 그럼 뭐라고요? 복합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잘 내요. 복합부동산이야. 거기 복합삼형제 있어. 복합삼형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복합부동산이 있고 복합건물 있잖아요. 복합건물은 내비두고 일단 1번하고 2번 헷갈리면 안 된다. 1번, 2번 헷갈리면 안 돼. 복합건물은 주상복합건물 생각하면 돼. 복합건물은 주상복합이야. 주상복합건물.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둘 이상의 용도로 쓸 때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복합건물이에요. 복합건물은 내비둬. 오늘 누구 많이 하면 헷갈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두 개 구별. 됐어요? 자, 34페이지에 거기 복합부동산 한번 볼까? 자, 1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등의 정착물이 법률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자, 조금 읽었죠? 그럼 여기서 어떤 글자가 중요해요?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그 뒤에 무슨 말 나왔어? 하나의 결합된 상태. 결합.
그럼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 그럼 아까 오른쪽 파란색 박스에서는 결합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썼어 아까? 일체로. 그 제가 적어 드렸잖아요. 여기. 일체로로 나오든 하나로 나오든 결합이라고 나오든 토지 건물 나오고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그래, 그렇게 답 찾는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뭔데요? 그래서 3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다 포함한 거는 복합 개념. 그죠?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 건물을 하나로, 일체로 결합해서 취급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복합 부동산. 어려운 질문 해볼까?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X?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대? 자, 그렇지.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죠. 법률적 개념은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별개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야.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개념일까? 경제적 개념이야. 아까 제가 주로 뭐 할 때 한다고 그랬어? 매매할 때, 사고 팔 때, 사고 파는 거는 경제활동이야. 맞아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이런 거 어려워, 이런 거 내면 어려워. 우리 시험 잘 안 내. 왜? 우리 시험 어려운 거 안 내. 우리 시험 쉬운 것만 내, 어려운 거 안 내, 잘.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아닙니다.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려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합 부동산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 일체로, 결합, 하나로, 그러면 뭐라고요? 그걸 기억하라. 됐나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개념까지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토지 한번 볼게요.